안녕하세요. 내내지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병들을 많이 걸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 또한 질병일까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총론적으로는.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질병인 측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바로 당독소라는 부분이 자연적인 노화, 즉 내추럴한 일 과정을 가속 모드, 즉 디지즈의 과정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곱게 나이테가 늘어가는 이것이 내추럴이죠. 하지만 나이테가 저렇게 금이 가고 중간이 패이고 평범치 않은 노화, 저것을 바로 우리는 디지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 든다라는 것, 이 노화를 내추럴한 왼쪽의 그림처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처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왼쪽과도 같은 나이테를 갖게 될 수도 있고 우측과도 같은 나이테처럼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125, 150세가 된다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기능이 망가지는 생리적인 노화는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고 또한 쉬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라고 하는 AGE, 최종 당화 산물의 약자인데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이 AGE, 첫 글자를 딴 이 AGE가 바로 AG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많아질수록 병적인 노화,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직관적인 그림입니다. 보시면 위쪽은 unhealthy aging이고 아래는 healthy aging입니다. 무엇에 따라 다른다고요? 바로 당독소의 유입량에 따라서 유입량이 임계치를 넘게 되면 unhealthy 과정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이고 당독소의 유입이 임계치 이하가 된다면 healthy ag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독소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저렇게 굽고 튀기고 볶는 모든 조리 과정이 바로 당독소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당독소는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한 것을 당독소라고 해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주범이 또 당독소입니다. 메칠 글리옥살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발음하기 힘든 메칠 글라이옥살, MGO, 이것이 모든 질환의 최상위 핵심 유발 인자입니다. 즉 이것이 없다면 빙 둘러있는 저러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암에 이르기까지 메칠 글라이옥살, MGO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독소가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온 조리를 하게 되면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포도당의 알데하이드기가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걸 해요. 즉 노릇노릇해지게 되는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빵집에 가면 빵을 굽기 전에는 베이지색, 흰색이었는데 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브라운으로 바뀌게 되죠. 이 갈변 현상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당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일정한 지점까지는 급경사를 이루지 않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게 되죠. 바로 이때 이 변환점이 바로 당독소의 레벨이 급증할 때입니다. 이때 당독소의 레벨을 줄인다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화의 속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이 갖고 있는 당독소의 레벨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유 있죠? 분유가 유기농 분유를 이제 찾아서 먹이시는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유에 비해서 분유 안에 들어있는 당독소 레벨이 엄청나다. 즉 건조와 가정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유를 먹게 되면 신생아들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온 조리할 때와 고온 조리할 때가 수십 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당독소의 레벨에 조리할 때의 온도, 조리 온도가 아주 핵심적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은 먹지 않고, 즉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요리는 하지 않고 삶고 데치고 찌는 그런 냄비 요리, 접시에만 담는 그런 요리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병적인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독소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조직과 이런 당독소가 결합을 해서 조직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마찰에 약해지는 거예요. 연한 조직이 딱딱해지니까 마찰에 의해서 금방 훼손이 되게 되죠. 그리고 AG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AG 수용체에 이 당독소가 딱 들러붙게 되면은 그때 어떤 신호 전달을 하느냐, 염증을 발생시키는 신호 전달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외부의 감염이나 외부의 충격, 물리적 자극이 없이도 내부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 식사를 통해서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쭉 아래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서 그걸 다 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잉여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패스웨이, 바이패스를 하게 됩니다.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맨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메칠 글라이옥살, 이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당독소 레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누적됨에 따라서 맨 우측에 보시게 되면 큰 혈관과 미세혈관에서의 이런 합병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주범이 당독소라는 거, 정상 상태에서 질환으로 갈 때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병인론, 병을 유발하는 그 인자가 바로 활성산소 염증입니다. 그것의 원인값이 무엇이냐, 활성산소와 염증을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당독소, 글라이코톡신 혹은 AGE라고 하는 저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길이 뻥 뚫려 있다면, 그래서 우회 도로가 차단돼 있다면 그때는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의 당분이 우리한테 유입이 되면 ATP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저 길이 점점 우측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저렇게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 우측에 보시다시피 쓸데없는 길로 우회하게 됩니다, 이 글루코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독소가 형성이 돼서 우리 몸의 그 누적치가 임계치를 넘게 되어졌을 때 질병이 유도되어지고 질병이 증폭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의학 전문가를 찾아가면 가장 듣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육류 섭취를 줄여라. 그 말이 참일까요?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일까요? 사실과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육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어떤 때 문제가 일어나냐, 고온 조리를 통해서 저렇게 갈변이 되어지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저때 당독소가 생긴 것, 이것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 이 조리 과정과 음식 섭취, 이 부분 때문에 고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저렇게 고기 자체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구조를 복원시킬 수 있는 주 재료,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까? 저렇게 단백질을 고온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당독소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오히려 건강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에 나이 들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렇게 저온, 삶고 데치고 찐 요리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 몽골족 원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렇게 큰 문화의 융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도 헝가리에 이르는 동유럽을 저렇게 제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징기스칸 유럽 정복의 숨은 공로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배사법이라고 해서 말을 타고 막 열심히 앞을 보고 향해서 달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면서 활을 쏘는 이 배사법을 활용을 했던 몽골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은 15일 동안 보급품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안장의 좌우측에 주머니 하나씩을 매달아 놓고서 그것을 먹이로 해서 그것을 보급품으로 해서 견뎠던 거죠. 저 안에는 이제 고기를 말린 육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틈 날 때 주위에 있는 풀을 뜯어서 양을 죽여서 자신이 쓰고 있었던 투구에 물을 부어서 불을 지펴서 저렇게 먹었던, 지금은 저걸 이제 샤브샤브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징기스칸이 유럽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이 숨은 공로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는 그야말로 원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1년에 3개월씩 젊어지기로 했거든요. 10년이 가면은 30개월이 젊어지는 그런 전략을 짠 거죠. 그런 목표가 가능하냐? 예,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측정한 건데 요즘에 측정했을 때에도 이 수치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에 1.5, 1.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당 독소 레벨을 말합니다. 20대, 30대 수준이에요. 저의 1.5, 1.6은 보통 저희 나이 때는 어떻게 돼요? 2.09,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다른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 약 20년 혹은 30년이 젊은 상황인 거죠.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은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냥 낮춘다고 해서 외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당독소 레벨을 줄임으로써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독소 레벨을 아까 그러한 특수한 기계가 아니고서도 어떻게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약 2만 원, 3만 원 정도만 주시면 요즘에는 저러한 기계를 사실 수 있거든요. 바로 혈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을 때 당독소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렇게 그날그날의 혈당 레벨을 측정하면 앞으로 차후 내 몸에 당독소가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의 그 여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좌측 사진은 제가 식후 30분에 쟀던 혈당입니다. 85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측 사진은 식후 1시간 혈당입니다. 89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주로 점심 때 이런 음식을 잘 먹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바쁘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8시 넘으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한 시간이 바로 이 점심입니다. 그래서 식비의 거의 3분의 2, 2분의 1 이상을 바로 이 점심 식사에 사용을 하는데요. 저게 뭐냐? 좌측에 있는 그림은 바로 돼지, 그 다음에 소고기 수육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문어 숙회고요. 이렇게 저온 조리한 음식을 점심에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양이요? 예, 양 많이 줄이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양만큼을 먹어도 당독소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간식으로는요, 저렇게 계란을 삶아가지고 다니면 아주 편하죠. 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또 조리하기도 쉽고요. 먹기도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하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소스가 바로 이 계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들되 그것이 자연적인 나이, 즉 건강한 헬스 에이징이 되도록 해야지 언헬스 에이징이 되면은 저렇게 많은 국방비에 버금가는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부담을 안 주는 것이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프라이팬을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굽고 튀기고 볶은 식용유를 아주 안 드실 수는 없지만 15일에 한 번 나한테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삶고 데치고 찌는 저렇게 냄비를 사용하는 요리를 오늘부터 주된 음식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1년만큼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 나는 1년에 3개월, 4개월씩 역으로 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내지 프로그램은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주요한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